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비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전환사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즉 CB 발행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전환사채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활용한 사례들 중 LOT 베큐움과 수젠텍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부채이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채와 같이 만기가 있으며 만기에는 기업이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이자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은 회사에게는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콜옵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콜옵션이란 기업이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후에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회사 또는 돈이 많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상환으로 얻게 된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환한 주식을 시장에서 수익을 보거나 또는 대주주가 지분 확보를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있다면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투자 종목에서 콜옵션이 언제 실행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콜옵션인지 대주주들의 지분 확보를 위한 콜옵션인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로 채권자가 기업에게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전환사채를 구매한 이후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회사에 대한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주식이 필요가 없을 때 낮은 이율인 전환사채는 채권자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풋옵션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후 빈번히 볼 수 있는 리픽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픽싱이란 쉽게 말해 전환가격 재조정입니다. 처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보통 주식을 현재가의 몇 프로까지 리픽싱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콜옵션 유무와 더불어 이 리픽싱 항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CB를 발행한 회사의 주가가 점점 낮아지면 회사는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금액은 일정하기 때문에 리픽싱을 통해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향후 상장될 추가 주식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향후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채권자는 더 큰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리픽싱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의 매수 평단가가 전환가액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평단가가 리픽싱된 전환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면 항상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변환될 가능성을 염두하며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환사채 발행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T 베큐움이라는 회사는 2019년 5월에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시를 살펴보면 콜옵션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5월 20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는 대신증권이 LOT 베큐움의 전환사채 물량을 전액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을 모두 보통주로 바꾸게 되면 총 주식의 12%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대신증권이 추가 공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회사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공시를 추가로 발표하게 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LOT 베큐움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2020년 7월 27일 일부 물량을 주식으로 변환하여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지분율을 8월 14일 공시로 발표를 했습니다. 리픽싱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 3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매도해도 처음 인수했던 전환사채보다 더 큰 주식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LOT 베큐의 공시를 살펴보면 전환사채 1회차 물량이 모두 시장에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신증권이 가지고 있는 2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를 통해 지분 확보를 시도하는지 아니면 콜옵션을 이용해 수익을 실현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사채를 활용한 사례로 수젠텍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코로나 진단키트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종목입니다. 수젠텍은 2019년 9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합니다. 전환사채 공시를 보시면 콜옵션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회사의 주식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수젠텍 역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처음 6,320원이었던 전환가액이 5,830원으로 낮아지면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0년 1월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해 수젠텍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24일 주요 주주 대부분들이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는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떡값치고는 꽤 큰 금액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보고 수젠텍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7일에 명절 연휴로 인해 늦은 공시가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전환사채 금액 대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0억의 전환사채 금액 중 9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두 주식으로 변환이 되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진짜 얘들이 양아치인 것이 딱 명절 공휴일 바로 전날에 주식으로 모두 바꿔서 공시가 늦게 나오게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주주 콜옵션과 전환 청구권 행사 날짜가 굉장히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도 썩 믿었지 않습니다. 수젠텍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모펀드만 이 시장에서 초대박이 났고요. 주식 투자자들의 아이돌 BJ 용르는 이 주식을 평단가 52,000원에 매수해 버린 것이죠. 용르가 유튜브 수익률로 번 돈, 그리고 아프리카 별풍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 모두 수젠텍 대주주랑 사모펀드한테 그대로 입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트와 공시의 시점을 함께 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주식이 한참 떨어지다가 저점 부근에서 시비 발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주식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행사를 시작한 그 주에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젠텍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일지 우리 한번 시간을 두고 꾸준히 살펴봅시다. 이 종목을 투자하든 투자하지 않든 그냥 관찰만 하는 것으로도 저희는 향후 주식 투자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